사람에 관련된 유전입니다. 사람의 유전 연구. 네, 사람은 유전 연구가 좀 어려운데 왜 어렵냐? 네, 첫 번째, 한 세대가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 그냥 긴 것도 아니고. 완두콩이요, 15일이래요, 한 세대가. 그러면은 이거는 15일만 기다리면 다음 세대 나오고 다음 세대 나오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연구 자료들이 만들어지는데, 유전 연구 자료들이 만들어지는데, 사람은 한 세대가 엄청 기니까 몇십 년 되니까, 그래서 연구가 좀 힘들다. 두 번째로, 네, 자손의 수가 적어요. 자손. 네, 그래서 통계를 이야기를 하려면은요,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아야 돼요. 저번에도 잠깐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주사위를 한 번 던져서 1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거든요. 근데 진짜 6번 던져가지고 한 번 나오느냐?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6분의 1로 계속 맞추려면, 확률을 계속 맞추려면은 굉장히 많이 던져야 돼요. 그러려면은 어쨌든 간에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사람은 자손의 수가 너무 적어. 그러니까 사례를 얻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그리고 세 번째로, 대립 형질이 복잡해요. 복잡해. 그러니까 완두콩처럼 둥근 것 아니면 주름진 것 이런 식으로 딱딱 정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의 영향도 많이 받고요. 그리고 임의적인 교배가 불가능이죠. 네, 이거 했다가 난리 납니다. 그래서 교배 실험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유전 연구는 이렇게 해서 불가능하다, 어렵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거랑 반대되는 게, 완두콩은 왜 적절한가지, 왜 쉬운가 이거지. 한 세대가 짧고 자손의 수가 많고 대립 형질도 단순하고 임의 교배가 가능하고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완두콩으로 실험을 한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사람하고의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그래서 이제 사람의 유전 연구 방법에 대한 문제인데, 이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우리가 흔하게 쓰는 방법이 가계도 조사. 가계도 조사. 그래서 특정 형질을 가지고, 뭐 예를 들면 혈액형이면 혈액형, 뭐 생맹이면 생맹, 뭐 혐알기면 혐알기,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형질, 뭐 생맹이면은 생맹이 우열 관계를 정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유전자들이 엄마한테 받았냐 아빠한테 받았냐, 그리고 내가 결혼을 해서 배우자랑 같이 아이를 낳았을 때 이 아이가 어떤 유전 형질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가계도 조사라고 하는 것을 하고요. 일반적으로 네모를 남자, 동그라미를 여자, 그리고 네모 이렇게 식으로 돼 있으면은 부부, 이런 얘기겠지. 그리고 뭐 정상이 아닌 뭐 대립형질이 뚜렷한 것들은 얘네들이 이렇게 색칠이 되면은 그 열성 유전자를 가진 뭐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것들을 일단은 좀 알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쌍둥이 연구인데요. 이 쌍둥이는 우리가 일란성이 있고 이란성이 있는데, 일란성은 난할 과정에서 하나의 세포가 떨어져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포가 완전히 똑같아. 그러니까 완전히 똑같이 생긴 사람이 태어나요. 그래서 일란성 같은 경우는 유전자 구성은 완전히 똑같다고 봐야 돼. 유전자 구성은. 하지만 환경에 노출되는 정도가 어느 정도 노출이 되느냐, 뭐 똑같은 걸 똑같이 노출할 수는 또 없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환경적인 요인을 주로 분석을 할 때 이제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 관련된 연구를 좀 한다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일란성 쌍둥이 같은 경우는 다른 수정란이야. 수정란이 두 개에서 정자가 두 개 각각 결합이 돼서 나오는 아이다 보니까 얘는 유전자 구성이 달라요. 그래서 일란성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제 다른 이유는 유전과 환경이다. 네.
일란성 같은 경우는 환경에 대한 요인이 제일 크죠. 환경의 영향이 제일 크죠. 왜 차이가 나느냐? 일란성 쌍둥이들, 쌍둥이가 둘이 있는데 얘네들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환경적인 요인이다. 일란성 같은 경우는. 일란성 같은 경우는 유전 더하기 환경이다. 뭐 이런 요인이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 이제 통계 조사인데요. 가계도 조사에 어떻게 보면은 좀 확장 개념이라고 좀 생각을 하면 되는데, 네, 자료 수집을 많이 해요. 자료 수집을 많이 하고 이거를 이제 통계적으로 어떤 값을 갖느냐, 어떤 의미를 갖느냐, 뭐 이런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결국은 유전자의 분포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형질이 유전되는 특징, 뭐 이런 것들도 알 수 있겠다는 거지. 그래서 뭐 이런 것들입니다. 네, 네 번째 이제 최근의 유전 검사 방법, 유전 연구 방법인데요. 네, 최근에는 일단은 뭐 DNA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네, 분석이고요. 이거는 주로 드라마 같은데 관계가 안 좋았던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혈육 관계 뭐 이런 식의 느낌. 그리고 염색체 분석, 수와 모양 분석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태아일 때 뭐 다운 증후군이라고 다운 증후군. 네, 이게 21번째 염색체가 3개가 되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47개의 염색체가 되는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 이제 지능이 좀 떨어지고 뭐 이렇게 이런 일들이 좀 나타나요. 그래서 이런 유전병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염색체의 수. 그리고 이제 뭐 부모와 자녀의 DNA 비교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이랑 관련이 좀 되겠죠.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유전 방법은 이 정도로 일단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네, 그럼 사람의 염색체를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사람의 염색체는 크게 두 가지 염색체로 우리가 나누는데요. 상염색체하고 성염색체로 나눠요. 네, 총염색체는. 그리고 이 상염색체와 성염색체는 서로 한 쌍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상동염색체로 이루어져 있죠, 다. 삼동염색체를 이루죠, 한 쌍으로. 그래서 염색체는 총 23쌍의 상동염색체가 존재를 하죠. 상염색체는 뭐였냐면요, 성별이랑 관련이 없어요. 성별이랑 관련이 없어. 뭐 예를 들면은 혐알기가 남자가 더 잘 된다, 여자가 더 안 된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거지. 성별과 관련이 없는 그런 염색체인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똑같이 가지고 있는 염색체입니다. 그래서 이쪽과 관련된 유전을 우리가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성염색체는 성별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별 염색체, 여자 같은 경우는 XX 염색체, 남자 같은 경우는 XY 염색체 이렇게 쓰는데,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X 염색체에 있는 그런 우열의 관계가 성립을 하는 이런 유전 형질이 존재를 해. 뭐 예를 들면 생명 유전자가 열성이거든요. 그리고 정상인 사람이 정상 유전자가 우성이고. 그러면은 여자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생명 유전자가 한 개만 있어도요, 프라임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얘는 정상이야. 이거는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게 이게 드러나니까. 근데 남자 같은 경우는 상황이 달라요. 만약에 X염 색체에 생명 유전자가 들어가 버리면은 남자 같은 경우는 한 개만 생명 유전자가 있어도 결국 생명에 걸린다라는 거지. 생명인 거지. 그러니까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고 X염 색체에 있는 그런 유전 형질이 있는 것들은, 우열의 관계가 성립하는 그런 형질들은 어떻게 보면 여자들이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더 덜 나타난다. 남자들은 한 개만 열성 유전자 가지고 있어도 바로 드러나니까 남자들이 열성 유전자가 또 바로
드러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남자들. 그리고 또 남자들은 만약에 Y 염색체에 있는 유전 형질이 존재도 하잖아요. 할 수도 하잖아요. 염색체니까. 그러면은 또 이거는 남자들밖에 안 나타나. 왜 그러냐면 여자들은 Y 염색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어떻게 보면 성염색체에 의한 유전에서 성별에 따라서 관련이 있고요. 비율 차이가 좀 존재를 하고 남자들 같은 경우는 X염색체는 하나만 형질이 열성 형질이 존재를 해도 열성 유전자가 바로 드러나며 Y염색체 같은 경우는 남자들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Y에 관련된 형질도 나타나더라. 남자들은. 그러니까 성별이랑 관련이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요거에 관련된 이야기만 합니다.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얘가 이제 사람 같은 경우는 대립형질이 굉장히 복잡한 편이에요. 그래서 뭐 여기에서 책에서나 문제집에서는 이런 것들이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이고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자세하게 좀 들여다보면은 네, 복잡하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 중에서 대립형질, 한 쌍의 대립형질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일단 혐알기, 뭐 이마선 모양, V냐, 뭐 일자냐, 보조개, 눈꺼풀, 왼꺼풀이냐, 쌍꺼풀이냐, 네, 이런 것들 뭐 그리고 뭐 귓불, 뭐 엄지 모양, 뭐 손가락 젖혀지는 거 뭐 이런 것들 뭐 뜨뜨득 있습니다. 좀 많은데 어차피 이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은 성별이랑 관련이 없기 때문에 잘 따지기만 하면 돼요. 잘 따지기만 하면 됩니다.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시를 한번 보는데요. 일단은 이렇게 둘이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하면은 자식이 2명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그리고 얘도 결혼을 또 해요. 그러면 자녀가 2명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열성의 형질이 나타난 사람이 예쁜이라고 합니다. 예쁜. 그러면은 이때 나머지 사람들의 유전자형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을까?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져보죠. 일단은 열성 형질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만약에 뭐 혐알기도 그렇고 뭐 다 마찬가지. 앞에서 얘기했던 이마선, 보조개, 눈꺼풀, 뭐 귓불, 엄지 모양 뭐 이런 거 다 마찬가지. 그냥 뭐 혐알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우성 형질을 혐알기가 되는 거거든요. 우성이 그러면 대문자 T로 쓰고 열성 유전자 혐알기가 안 되는 거를 소문자 T로 이렇게 써. 그러면 이 사람은 열성 유전자, 가운데 있는 사람은 빗근친 사람은 열성 유전자만 가지고 있으니까 무조건 얘는 스몰 T일 겁니다. 2개. 그러면은 이 여자는 이 스몰 T 소문자 T를 누구한테 각각 받았겠냐는 거예요. 보나마나 이렇게 받았겠지. 아빠 엄마한테 절반씩 받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엄마 아빠는 정상이래.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지. 우성 형질이 혐알기가 되는 사람이니까 이 부분은 다 되는 거죠. 근데 누구는 안 되는 거야. 딸만 안 되는 거야. 오빠는 돼, 안 돼? 오빠는 되죠. 오빠는 돼. 그런데 이거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어. 확실하지는 않아. 얘는 2개 중에 하나야. 둘 중 하나야. 특정을 지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아빠한테 대문자 T, 엄마한테 대문자 T 갈 수도 있고요. 아빠한테 대문자 T, 엄마한테 소문자 T 반대일 수도 있고. 이게 2개 중에 하나인데 여기는 더 이상 뭐가 없어요. 자손이 없잖아. 그러니까 확인 불가야 이거는. 가계도로는. 가계도로. 다른 방법으로 확인을 해야 되겠죠. 이 사람은. 이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을 지을 수 없어 얘는. 그리고 또 여기 보겠습니다. 네, 여기 2명, 이 사람하고의 자녀가 2명이 생겼는데요. 이 자녀는 딸 하나, 아들 하나인데요. 딸 하나, 아들 하나인데 지금 엄마가 혐알기가 안 되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잖아, 둘 다. 그러면은 자녀들은 무조건 엄마 거는 다 받겠죠.
그렇지. 그리고 다 정상이니까 분명히 100% 아빠 걸 하나씩 받았을 거라고. 이렇게 유전자 구성이 될 거라는 거예요, 자녀들은. 근데 이 남편은 알 수가 없죠. 왜 알 수가 없냐면 아까 여기랑 이유랑 똑같아, 왼쪽이랑. 이럴 수도 있고요. 이럴 수도 있어. 그런데 아래 자녀들 중에서 만약에 이제 셋째가 이렇게 있는데 이 셋째가 소문자 띠 소문자 T인 걸 알았어요. 그러면은 100% 요건데 자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일 수도 있고 얘일 수도 있어. 확률은 절반. 여기도 마찬가지 절반. 둘 중 하나. 얘도 둘 중 하나. 만약에 이게 있으면 아래 거. 뭐 얘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확인을 한다는 거. 그리고 성염색체에 의한 유전이 아니고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이다 보니까 뭐가 차이가 없냐? 성별에 관련이 없어요. 성별이랑 없어요. 성별이랑. 그리고 이제 비교적 명확하게 구별이 돼요. 혐알기 같은 경우도 뭐 연습하면 된다는 것도 있긴 한데 어쨌든 대체적으로는 대립형질이 좀 그래도 뚜렷한 편이라 이런 식으로 됩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혈액형 관련된 건데요. ABO식 혈액형. 네, 혈액형은 네, 세 가지의 대립 유전자가 존재를 하는데요. A, B, O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ABO식이에요. 그런데 얘네들은 특이하죠. A하고 B형은 O형에 비하면 우성이야. 얘네들이 O형이 열성이에요. 그런데 얘네들은 똑같아. 동등해. 그래서 얘하고 얘 두 개가 존재를 하면 둘 다 드러나요. 얘하고. 그래서 A, B형이 생긴 거예요. 둘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혈액형 중에서 이제 각각의 구성을 좀 볼게요. 표현형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A형, B형, AB형, O형 이렇게 써지는데 일단은 O형부터 보자. A 말고 O부터 보겠습니다. O형은 열성 유전자이기 때문에 구성이 이렇게 이것만 O형이에요. O형 유전자를 둘 다 받은 거야. 누구한테? 아빠하고 엄마한테. AB형은 어떤 케이스냐면 둘 다 우성이기 때문에 아빠한테 혹은 엄마한테 A형, 엄마 혹은 아빠한테 B형 둘 다 받은 케이스만 AB형입니다. 그런데 A형하고 B형은 상황이 달라요. A형은 O형에 비해서 우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도 A형이죠. 순종인 A형 그리고 잡종인 A형 O형과 섞여 있는 B형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죠. 두 개가 B형인 거고 두 개가 A형인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 문제나 이런 데에서 본다면은요. A, B형이나 O형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가 나기가 좀 어렵고 결국은 얘네들이 헷갈린 거죠. 얘네들을 잘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뭐 O형일 확률이 얼마다 이런 문제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얘네들을 잘 분석을 해야 A형하고 B형을 잘 분석을 해야 나머지 것들이 분석이 쉽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가계도 한번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그리죠. 이렇게 다음에 이렇게 다음에 이렇게 다음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계도를 한번 그렸어요. 남자 여자 그렸는데요. 얘는 A형이고요. B형이고요. A형이고 B형이야. 5번은 얘는 A형이고 O형이고요. 얘는 AB형이래요. 여기는 철수는 무슨 형의 혈액형이냐 이런 걸 물어볼 수도 있죠. 그러면 일단 보죠. 확실한 것부터 적는 거야. 뭐가 확실해요? 얘하고 얘는 확실하죠. 그러면 얘는 무조건 O형이고요. 얘는 AB형인 거야. 무조건. 그렇지? 무조건이에요. 그러면 이제 봅시다. 이 O형 유전자는 누구한테 받았겠냐고요. 여기에 있는 아빠와 엄마한테 받았겠죠. 그러면은 엄마하고 아빠하고 다 O형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근데 A형이래. 그러면은 아빠는 AO일 거고 엄마는 BO일 거죠. A병이 나온 이유도 이걸로 설명을 할 수 있죠. 아빠한테 A, 엄마한테 B를 받아서 남동생은 A, B형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네, 이 부분입니다. 여기 만약에 여기는 이제 두 가지 케이스가 있죠. AA 아니면 AO, 여기는 BB 아니면은 BO가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결합을 했어요. 그러면 나올 수 있는 혈액형이 뭐밖에 없냐면 AB형밖에 없어. 근데 A형이 나왔죠. 최소한 이 조합은 아닌 거지.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이 조합을 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 조합. 이 조합이면은 무슨 혈액형이 나올 수밖에 없냐면은 여기는 A하고 O, 여기는 B밖에 없으니까 AB형 아니면은 B형밖에 안 나와. 근데 A형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 파란색 조합도 땡. 그러면은 어떤 조합이 있을 수 있냐면은 지금 요 조합하고 요 조합 두 개가 남았는데요. 일단은 엄마는 아들이 A형이 나왔기 때문에 A형이 나오려면 B형 유전자는 들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무조건 엄마는 사실 BO야. 엄마는 BO일 수밖에 없어요. 엄마는. 그런데 AA든 AO든 어찌 됐든지 간에 아빠한테 A형 인자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이 사람은 엄마한테 O형 유전자를 받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아빠는 이걸지는 알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얘를 AA여도 O형이랑 결합하면 AO 나오고 AO여도 AO가 나오죠. A형이랑 여기 O형이랑. 그러니까 아빠의 혈액형은 AA 아니면 AO지만 어쨌든 A형인 거지. 특정 지을 수는 없다. 그러면은 철수 보겠습니다. 철수는 이제 분리법칙에 의해서 AO 여기도 OO야. 그러면은 A형 아니면은 O형이 나오겠네요. 유전자형으로 따지면 AO 아니면은 OO 이렇게 나오겠네. 그렇지? 철수는. 근데 철수 혈액형이 안 적혀 있죠? 철수 혈액형이 안 적혀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철수 동생이 여기 있는데 이 동생이 O형일 가능성은 몇 퍼센트일까요? 철수도 두 개 중에 하나잖아. 50% 확률로 A형 아니면 O형이잖아요. 그러면은 동생도 이거 아니면 이걸 거 아니야. A형 아니면 O형일 거 아니야. 그럼 O형일 확률은 얼마야? 그냥 50%죠. 철수가 만약에 A형이면은 얘는 O형이어야 돼요. 동생은 꼭 그런 건 아니잖아.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는 거예요. 분석할 수 있는 것들을. 이걸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야.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예요. 혈액형도.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거기보다 더 쉬워요. 멘델의 유전 법칙보다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관심도 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분석을 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